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자,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자,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도 대통령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세 번째 대통령 할 때, 자,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지만, 신익희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자, 근데 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민주당의 장면이 됐다고요. 됐나요? 이승만은 무슨 당이라고? 자유당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자 이번에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잖아. 자유당은 이승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승만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독립협회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부통령을 꼭 잡아야 돼. 그래서 부통령을 잡고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선거?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요. 됐나요? 3.15 부정선거에 어떡합니까? 민주당 감시원들 다 내쫓고 자유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 국민들에게 어떡합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을에서 3, 4명 같이 들어가게 합니다. 한 명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유당을 찍는지, 자,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을 찍는지, 뭐 한다고요? 감시한다고요. 됐나요? 이게, 심지어는 선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시원이 가서 나무로 찔러댔어. 누굴 찍으라고? 이기붕 부통령을 찍으라고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선거함을 통째로 갈아버립니다. 선거함을 통째로 가는데 거기 투표했던 유권자 수보다 그 선거에서 나온 투표 용지가 더 많은 거야. 그치? 이게 무슨 선거라고요? 3.15 부정선거라고요. 됐나요? 자, 1960년에 무슨 선거? 3.15 부정선거에 대통령은 누구? 네 번째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누구라고요? 둘 다 자유당의 이기붕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분노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정선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산에서 먼저 일어났죠. 마산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먼저 일어났다고요? 중고등학생이요. 대학생들은 이때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민주화 시는 다 누가 일으킨다고? 중고등학교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일으켰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데 이게 60년 그 선거 전부터 고등학생들이 불만이 있었어. 왜? 장면이 유세하는 날에는 학교에서 갑자기 시험을 보는 거야. 유세 가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자 누굽니까? 이승만과 이기붕이 선거 유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는 거야. 가서 정치에 참여하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정치판에 이용하지 말라고요.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죽었다고요.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학생운동이 발전해 나가다가 김주열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최루탄을 쐈는데 눈을 관통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관통해서 나간 거지. 관통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 꽁꽁 묶어서 마당 앞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돌하고 김주열하고 분리가 됐어요. 우리 물고기들이 뭐만 쪼아 먹었습니까? 끝만 쪼아 먹었죠. 그치? 우리 이런 물고기를 뭐라 그래? 역사적인 물고기 막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김주열이 다음날 떠올랐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체 배포하죠. 그래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완전히 쫙 퍼져나갑니다. 대학 교수들도 나가기 시작하지. 대학 교수들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입니다. 60년 4월 25일. 마산, 서울 기타 각지에 대문원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에 발로이며 불의에서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의 정기의 표현입니다. 이 대문은 공산주의 조정이나 야당의 사조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세 번째, 합법적인 평화적인 데모 학생의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고 공전에 참고를 지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을 권위로 유지하면서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86명. 부상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0명.
다 들고 일어난, 대학생들까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미국하고 군부대는 가만히 있었어요. 경찰들에게 총을 지급하면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 거죠. 그래서 김주열의 죽음으로 인해서 김주열의 죽음으로 인해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1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186명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시대 확대하자 서울 시내 대학 교사는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원하신다면. 그렇죠? 하야를 하죠. 그리고 이승만 동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뭐를 이뤘다고요? 민주주의를 이루고 말았다고요. 자, 민주주의를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무슨 내각이 성립됩니까? 장면 내각이 성립된다고요. 자, 이제 대통령제 하지 말고 뭐 하자? 내각 책임제 하자고요. 자, 내각 책임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각 책임제. 국민들이 의회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를 뽑으면 자, 거기 의회에서 가장 많이 뽑긴 제1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국회의원이 많이 뽑힌 제1당. 그 1당의 의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치, 총리를 지명하면서 총리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야. 자,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거의 하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영국하고 똑같은 거야. 영국에 뭐가 있어요? 총리가 있죠. 그치? 제1당이 총리를 뽑고요. 그치? 그리고 영국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 왕. 그치? 왕이 있잖아. 그치? 그때 우리 뭐가 있다고요? 그냥 대통령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 2대 대통령 누굽니까? 윤보선. 이 사람이 윤보선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총리는 누굽니까? 장면 총리. 이 사람이 실제 권력이고 윤보선은 그냥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1당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최초에 뭐가 됐다고? 내각 책임자가 됐다고요. 이게 몇 공화국? 제2공화국. 공화국은 헌법에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뭡니까? 대통령제에서 뭘로 바꿨다고?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고요. 됐나요? 국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됐다고. 그치? 여러분 미국의 국회가 몇 개야? 2개잖아.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치? 하원에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상원까지 가야지만 통과되는 그게 바로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그치? 그래서 국회는 몇 개 있었다? 2개.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총리 중심이다. 대통령의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제 4대 대통령 윤보선은 힘이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총리 중심이었다고요. 자, 독재를 했다가 뭐가 이제 민주주의가 됐어요. 자, 여러분 민주주의는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다고요. 너도 나도 나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요. 민주주의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민주주의의 열망이 막 불꽃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가 장면 정부가 약간 뭐 했습니까? 장면 정부가 적극적인 게 없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부정선거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통일운동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북한과 교류하는 거 부정할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통일운동은 주로 누가 한다고요? 민간이 중심으로 한다고요. 됐나요? 통일운동 민간이 중심이 하는 겁니다. 맨 끝 단어에 나오지 민간 중심의 통일운동이 나온다. 몇 공화국? 제2공화국. 됐나요?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민주당이요 분열이 됐어. 구파와 신파. 그러니까 윤보선과 장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냐면 장면이 이거는 꼭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4.19 혁명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그치? 이승만의 가장 큰 무능이 뭐였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막아놨잖아. 미국이 원조가 줄어들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에는 관심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백성은 민주화도 원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장면은 이건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치?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 장면입니다. 시행했어, 못했어? 못했어. 구토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시행하지 못했어요.
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굴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정희라고요. 됐나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장면. 이거를 바꾸어가지고 시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박정희라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2공화국. 우리나라 최초로 뭐라고요? 내각 책임제입니다. 됐죠? 근데 이 민주주의의 혼란이, 이 민주주의가 열리면서 이렇게 난다는 혼란이, 자, 몇몇 세력들은 뭐라고 봅니까? 문혹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회가 시끄럽다. 대혼란이다. 그러면서 뭘 일으킵니까?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가 2공화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됐나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자, 61년 5월 16일 뭐라고요? 자, 5.16 군사정변입니다. 형변이 아니라 정변입니다. 됐나요? 자, 61년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이 주도를 했어요.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정희는, 자, 해병대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해병대도 뭔가 이 정부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병대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서울 중앙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정희가 KBS를 장하면서, 자, 군부가 쿠데타를 성공했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죠. 그래서 1961년부터 63년까지, 자,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뭐가 되는 겁니까? 박정희 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군정이죠. 미 군정이 있었지. 1945년부터 우리 정부 수립 전에 1948년까지 미 군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군정이 누구라고요? 바로 박정희 군정이라고요. 되나요? 자,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들이 주도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열치고요. 혁명 공약을 발표해요. 혁명 공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반공을 제1 국시로 삼는다. 자, 박정희가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자, 박정희가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활동을 했잖아.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부대에 있었죠. 그리고 천황을 위해서 충성의 혈서를 쓰는 바람에 일본 신문에 정면으로 나왔잖아. 그치?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박정희가 그치? 사회주의 활동을 했죠. 그 남조선 노동당 활동을 했단 말이야. 이 경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도 봤을 때 얘 뭐야? 얘 빨갱이네라는 공산주의자네라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의 최고의 양점이 뭐였습니까? 공산주의 잘하는 게 약점이었어.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박정희 이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옆에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가 무대가 있었어. 무대에 누가 지휘관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지휘관에 나온 사람이 누구면 바로 장도영 중장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장도영 중장을 왜 내세웠냐면 얘는 친미파야. 친미파. 그러니까 얘를 내세워서 어떻게 한다? 박정희가 나도 친미다. 난 미국을 사랑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박정희, 이 사람이 박중규 소령, 그 다음에 이낙선 소령, 그 다음에 얘가 차지철, 대위. 그치? 얘네들이 주도 세력이죠. 주도 세력입니다. 됐나요? 자, 박준규 소령은 장면을 잡는 임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공약 뭐라 합니까? 반공을 제1국시로 삼는다. 미국과 자유반과 유대를 공고히 한다.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조를 잘 기억하세요.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해하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을 준비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갖춘다. 자, 이게 뭐라고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5.16 군사정변이 솔직히 얘기하면 시민들에게 뭐 했어요? 지지를 받았다니까요. 쟤네 멋있다. 돌아갈 것이다. 거기다가 1공화국 때 정치 깡패 세력이 만들어졌잖아. 1공화국 때 뭐가 만들었다고? 정치 깡패 세력이 만들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정재. 이정재의 시다발이었던 이마수. 그치?
박정희가 어떻게 합니까? 깡패 축출하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 군사정변 이후에 나는 깡패입니다 하면서 이정재를 꽁꽁 묶어서 재판을 한 다음에 바로 처형시켜버려요. 그렇지?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5개년 경제계획을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해산, 지방자치는 중단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요. 민주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박정희가 전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민간인에게 넘긴다고 그랬잖아. 그치? 박정희는 자기가 한 말 꼭 지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이게 바로 5대 대통령 선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이때 박정희와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그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윤보선이 얘는 엘리트 출신이고 박정희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야. 경상도에. 그치? 그래서 박정희와 윤보선이 나가는데 윤보선이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한테 이랬어요. 쟤 빨갱이 출신이다. 빨갱이다. 박정희는 빨갱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질 뻔했는데 윤보선이가 도와줬어. 그래서 박정희가 빨갱이 출신이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가 자기는 똑같이 당했잖아. 빨갱이라 하면서 엄청나게 막 제주 4.3 사건으로 엄청 당했잖아. 제주도가요.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한테 몰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이 많았던 우리 전라도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한테 몰표하기 시작하죠. 그치? 지금도 여러분 농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라도잖아. 전라도 호남.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돼요? 이 선거에 이겨요. 그래서 대통령에 정말 간신히 이겨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색깔론이 나온 거죠. 이때도. 그치? 선거에 색깔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60년대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60년대, 70년대. 60년대 맥공화국, 3공화국. 70년대 4공화국. 70년대는 뭐야? 유신헌법. 됐나요? 됐습니까? 유신헌법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60년대 박정희는요. 자, 뭐 한다고요? 자, 조국의 근대화,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됐나요?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돈을 모을 거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아시아 지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화교.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 이 화교. 화교의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 경제 개발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화폐를 바꿔주면 그 화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뭐 저축운동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화교가 저축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의 화교는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돈을 꾸러 어디로 갑니까? 얘 1번 군인 출신이잖아. 1번으로 가자. 한일협정을 맺어보자. 그치? 그래서 김종필 친척이죠. 박정희 친척입니다. 오이라 일본의 총리 오이라와 비밀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축하금과 차관 차관은 뭐야? 빚이죠. 빚을 제강해주고 식민지 보상을 합의해줍니다. 그래서 3억 불의 독립축감을 받고요. 차관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이 그러잖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징용에 대해서 개인별로 배상해라 라고 했는데 일본 입장은 이겁니다. 이때 다 협상 끝났다. 개인 것도 어떻게 된다? 이때 해당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계 그 판례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개인 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뭐라 합니까? 개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뭐라 합니까? 저기 조선인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 국제법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 경제 제재하고 있잖아. 그치? 뭐 우리나라 중요한 반도체, 밀물질 막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수출 규제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딱 바로바로 만들어내죠. 일본이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만들어내. 그치? 다 만들어내니까 일본이 어이가 없는 거죠. 거기다 우리가 국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 재팬. 일본이 만든 물건들 안 사고 막, 그치? 안 쓰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일본을 막 눌렀잖아.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한일협정하자 대학생들이 화가 났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육세망장을 하죠. 육세망장. 근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64년에. 그리고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동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죠. 이게 몇 년대라고요? 1960년대라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 파병. 우리 60년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한일협정. 됐나요? 두 번째 뭐라고요? 베트남 파병이라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60년대 나오면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이겁니다. 자, 미국이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치?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난 베트남을 지키겠다라는 거야. 이 60년대는 미국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25 전쟁 때도 중간밖에 안 됐고 베트남에서 대파를 하죠. 그러니까 자, 근데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통킹만이 뭐냐면 미국 군인들이 미국 배를 공격한 거야. 근데 미국 뭐라 합니까? 이거 베트남 사이공 공산주의자들 공격한 것이다. 이거 전쟁이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베트남전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연합군이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까? 무슨 조작이냐? 그치?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때 누가 도와줬더라? 호주인가 뉴질랜드가 참전했어요. 한 300명인가 참전시켰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너무나 필요한 거야. 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한국 박정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 브라운 각서에 따라서 브라운 각서 뭐냐면 이겁니다. 브라운 각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우리 무기 없다. 우리 군대를 댈 수 있다. 무기를 좀 달라. 그래서 자 10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비를 근대화해요.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베트남 파견 추가 병력에 따른 일체 추가적인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모든 경비는 다 된다. 그치?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갈 테니 너희가 한반도를 좀 지켜달라.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계기로 뭐 하자? 베트남에 무기를 근대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약속도 받아요. 경제적인 거지. 이거는 군사적인 거고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덧붙여 한국 경제개발 돕기 위한 추가 차관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술도 제공해줘라. 기술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여러분 자 1번이 6.25 전쟁으로 특수를 얻어서 부자가 됐잖아. 그치? 물자 공급해주고 막 이러면서 뭐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경제에 우리가 담보를 건 게 뭡니까? 그치? 젊은 군인들의 목숨이에요. 그치? 근데 5천 명이 죽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거기다가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도 멀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고엽제를 뿌려요. 고엽제. 화학무기거든요. 근데 우리 군인들은 잘 모르고 비행기로 막 뿌려대니까 뭐 쌀공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래서 이 고엽제로 인해서 병으로 막 시달리는 그 고엽제 전우회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엽제 그 회원들이 박정희한테 우리 손해배상 우리 건강을 좀 지켜달라 했더니 박정희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그 다음 군사정부에는 전두환한테도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는데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고엽제 회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그랬죠. 야, 쟤 빨갱이야, 빨갱이. 막 그러면서 군복 입고 다니면서 막 빨갱이야, 막 그랬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고엽제 회원들이 미국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자 국가가 이 고엽제 회원들에 대해 배상을 해줍니다. 배상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 고엽제 회원들이 김대중한테 빨갱이라고 안 그래요. 됐나요? 자, 베트남에서는 라이따이안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전쟁만 한 게 아니야. 그치?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인의 혼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면 이게 라이따이안입니다. 그치? 베트남 국민들 학살도 있었죠. 사이공들이 베트남 그 마을에 막 들어와서 막 숨어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전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 마을을 학살하고, 그렇지? 그 사이에서 아이들도 태어나고 한 30만 명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데려왔어요? 아니죠. 그냥 다 버리고 온 거죠. 이게 바로 베트남에는 라이따이안 문제와 고엽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했다면 63년, 그 다음 뭡니까? 67년에 6대 대통령이었죠. 5대 대통령. 그러면 이제 대통령 못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헌법을 갈아엎어야지. 그치? 자, 이승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독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갈아엎어요. 됐나요? 몇 번 바뀌어 헌법이? 9번. 지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이 9번째 헌법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헌법을 다 뒤집어 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헌법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잖아. 워낙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근데 69년에 남북한의 긴장이 고도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수 부대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막 다 작살났잖아. 그리고 한 명 살아났죠. 김신조라고. 그 김신조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 목 따라왔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김신조가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푸에블로라는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배야. 근데 이 배가 북한 군인들한테 잡혔어. 그래서 북한한테 군인들만 좀 살려줘라. 그치? 이 푸에블로 했던 미군들이 뭐라 합니까? 북한에 막 뉴스에 인터뷰에 나와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결국 그치? 미국이 북한한테 사과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 돌려달라 해서 군인들은 돌려주고 이 배는 미군 배는 여러분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 배는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대동강이지. 그치? 그 대동강 하류 지역에 가면 개성공단쯤에 가면 푸에블로가 전시돼 있어요. 그치? 푸에블로가 전시돼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개화기 때 미국 배 하나 더 들어왔잖아. 선생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배 이름. 그치? 미국 배가 그의 대가로 신미양요 일어났잖아. 그치? 그 배도 거기 전시돼 있어요. 그치? 두 배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대통령 3회 연임 허용하는 3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편법으로 통과시키죠. 그래서 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마지막으로 대통령 하겠다. 난 국민이 뽑는 대통령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죠? 마지막이다. 경제 과업과 안보 이 안보 문제 그치?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할 테니 날 한 번만 뽑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누가 싸우고 있었냐면 이때 유명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야당 후보. 신민당 야당 후보가 나왔는데 솔직히 신민당에서도 민주당이죠. 신민당은. 자, 신민당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어. 비주류였어. 인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대중을 이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금권 선거를 하죠. 부정 선거를 하는 겁니다. 돈 뿌리는 겁니다. 박정희 찍으라고. 돈 뿌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돈 뿌리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이 7대 선거는 뭡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없었거든요. 전라도와 경상도에 그 지역 감정이 없었어. 박정희가 그치 경상도 사람이잖아. 그치? 이때 뭘 만들어요? 지역 감정을 만들어요. 그치? 지역 감정 만듭니다. 그치? 백제인하고 신라인을 나누기 시작한다고요. 그치? 백제는 어디야? 전라도. 신라는 뭡니까? 경상도.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나누면서 정말 이름 모를 후보를 통해서 김대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이겨요. 간신히 이깁니다. 간식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 난 이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이 약속 지켜 안 지켜? 지키잖아.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유신헌법으로 갈아 엎어버리죠. 헌법을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치?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통일주체는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을 뽑고 그 당원들은.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는 박정희를 뽑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2년부터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유신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공화국을 만들어 왔어요. 이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 1960년 4.19 혁명이 왔죠? 72년까지 이 무슨 시대입니까? 자, 박정희 시대죠. 자, 박정희 시대, 61년 5.16 군사정권부터 요때까지 박정희 시대입니다. 자, 내각 책임제가 있었지. 이때 총리가 누구라고? 장면. 대통령 누구라고요? 윤보선. 이게 몇 공화국? 제2공화국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제3공화국 있었죠? 누굽니까? 박정희. 됐죠? 자, 61년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군정이 있었죠. 박정희 군정. 그리고 자, 공화당을 창당한 다음에 5대 대통령 윤보선을 이기면서 5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간신히 이겼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0년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한일협정. 그렇지? 이것 때문에 무슨 항쟁? 6.3 항쟁. 그 다음에 무슨 파병? 베트남 파병. 자, 무기를 근대화하고 경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고요. 그치? 이때 여러분 베트남 가서 막 현대건설 막 건물 지어보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건설업이 발전하고 막 이랬어요. 이때가 몇 년대라고요? 1960년대라고요. 그치? 이때 만약에 노래가 나온다고 보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그치?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돼요. 유튜브로. 됐나요? 쌤이 여기서 틀 수 없는 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 그래서 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치? 자, 이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를 불렀던 가수가 김추장가? 뭐 이런데 이 가수가 손을 막 흔들면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쟤 북한에다 암시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됐나요? 그리고서 이제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 김추자가 또 뭘 불렀냐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막 이걸 불렀어. 그러니까 가수 인생 종결된 거죠. 그렇지? 눈에 들어가지고. 자, 6대 대통령도 박정희, 7대 대통령 헌법을 개선한 다음에 대통령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2년에 뭘 한 겁니까? 유신헌법을 갈아치워버렸다고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60년대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박정희 시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다음 회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삐리 회담은 1965년 6월 20일 양국 외무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65년에 뭡니까? 한일협정이죠? 한일협정이야. 그치? 옳지 않은 것 차례. 한반도의 냉전이 완화되는 냉전 시대죠. 지금 냉전 시대. 완화라는 계기가 되지 않았지. 그치? 한국은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쵸? 이게 문제점이죠. 축하금을 받았잖아. 축하해 이거. 한국은 약 3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으로 이게 독립 축하금이죠. 그 다음에 6억 불의 차관을 들여옵니다. 빚, 차관, 빚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죠. 그치? 지금은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근데 지금도 일본의 의존도가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제재를 하는 거야. 회담령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반대 시 무슨 항쟁? 63 시위가 있었죠. 63 시. 됐나요? 이때 시위에 참여했던 고려대생이 이명박이야. 이명박. 그리고 이때
그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이재호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자, 2번입니다. 7대 대통령 선거, 관권 선거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헌법을 개선한 다음에 나 좀 뽑아주십시오. 돈 뿌리고, 그치? 지역 감정을 만들어냈지. 지역 감정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거. 지역 감정. 그치? 김대중은 신인인데, 최종 결과를 봐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한 100만 표 정도 차이 납니다. 그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신민당이 엄청나게 공화당 박정희를 많이 따라잡은 거죠. 그치? 돈 뿌렸는데 간신히 이긴 거야. 삼성개헌. 유세장관계가 결과야, 결과. 결과를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취한, 선거 이후에, 대충, 이건 선거 전이죠. 삼성개헌은 선거 전이야. 유신헌법은, 자, 이거 선거 이후에 한참 이후죠. 그치, 한참 이후긴 합니다. 자, 내각 책임제의 개헌입니다. 내각 책임제는 2공화국이지?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아니죠? 7년 단임제는 전두환이죠?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그치? 이건 5.16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 때지? 그러면 여기에 이후에 해당되는 건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자, 3번. 자료와 관련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경제상황 오른 것은 마산과 서울에서 일어났대. 3.15 부정선거로 일어났대. 누굽니까? 자,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옳게 설명한 것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이거 누구? YS 김영삼 대통령 때. 2차 석유파동 박정희 메터니까 유신헌법 때죠. 유신헌법. 1차가 73년이고요. 둘 다 유신헌법 때예요. 그 다음에 2차가 뭡니까? 79년인데 자, 선생님 그랬잖아. 혁명은 민주주의가 원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모두 있다고요? 경제가 무너지면 혁명이 일어난다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도 경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도저히 먹고 못 살겠다. 레미제라블을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 영화 4대 뮤지컬 레미제라블. 그치? 79년에 일어났다고요. 됐나요? 석유파동. 이건 뭡니까? 부마항쟁이죠.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 그치? 경상도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던 박정희가 부산과 마산 때문에 무너집니다. 외환위기를 발생한 IMF 금융지원. 누구 때입니까? YS. YS 임기 말에 IMF. 자, YS 대통령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말 재수가 없어요. 임기 내내 사건 사고가 장난 아니야. 막 그치? 막 멀쩡했던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무학여고 학생들이 진짜 슬픈 일이죠. 무학여고 학생이 학교 가다 죽고요. 그치? 거기다가 멍청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강남에는 상풍백화점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김포공에서 떠나서 강원도에 추락해가지고 전멸했어. 전멸. 강원도에서. 그치? 그 다음에 남해안에 관광배 막 200명 실었던 배가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그치? 대구 지하철 공사 중에 막 폭발이 일어나고요. 하여튼 YS 때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국가 부도가 난 거지. 그게 IMF야. 미국 원조에 감소하면서 그치? 미국 원조가 감소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도저히 못 살겠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요. 그치? 우루과이 라운드는 여러분 뭡니까? 자유무역 협상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라운드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서 타결한 거죠. 그치? 자유무역 하죠.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쌤이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